오늘 코스피가 0.44, 코스닥이 0.07. 자, 시장의 흐름을 봐도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미끄러졌죠. 그쵸? 코스닥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였다.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1.92 상승. 거듭 언급드리지만 여러분은 셀트리온의 최근 흐름들을 통해서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셀트리온이 1.92, 헬스케어가 0.28, 제약이 0.76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보면 경기 침체 우려 완화의 코스피 상승 출발. 자, 이거는 언론에서 그냥 하는 말이죠.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어요. 다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연준이 어떠한 방향타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미 국채 금리의 방향이,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 방향이 결정된다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강세의 원화 반등 예상.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원화 또한 같이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의 대중화권, 대만, 중국, 홍콩으로 우리 수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원화는 위안화와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죠. 중요한 건 원화가 그동안에 워낙에 1,300만 원을 뚫을 만큼 10년 내 가장 큰 약세였기 때문에 위안화와 더불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달러 반대편에 있는 모든 가격들은 다 하락해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지금 강세에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 달러가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통화를 많이 찍어댔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 부분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강달러 불안 여전하다.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 금통위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요게 최근의 흐름이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강달러를 넘어서 초초초 달러 강세에 있다. 이 달러 강세의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계속 언급드려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니케이가 1.11 상승, 상해는 1.2, 항생은 2.99 하락했어요. 자, 아시아권별로 해서 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달러가 1303원, 아직도 10년 내 사상 살짝 빠졌으나 사상 거의 원화가 최저 수준에 있다. 달러가 아직도 살짝 빠졌지만 10년 내 초강세에 있다. 유가가 살짝 빠졌지만 살짝 빠지고 반등 나왔지만 아직도 엄청 강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이 FOMC 어떠한 모멘텀으로 결정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1.92 상승했는데 자 볼게요. 자, 요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거든요. 소화하고 딱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요. 제가 매물대를 계속 언급을 드렸죠? 자, 여기가 매물대예요. 딱 여기가 매물대인데 매물대 정확하게 맞았죠. 그렇죠? 매물대에 딱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매물대 맞고 물량을 파는 거죠. 손바뀜이 좀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손바뀜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물량을 터치한다. 계속해서 두드린다. 그러면 이 매물대는 언젠가 뚫리겠죠. 물량을 소화하고. 그래서 예전과는 수급을 통해서 언급드리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상승 나올 때도 이렇게 U자형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 돌파,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돌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돌파. 원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무상향을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흐름이죠. 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매물대에 막혀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똑같이 매물대에 막혀 있어요. 지금은 셀트리온만 나오는데요. 약간 좀 그쵸? 매물대에 지금 딱 하고 정확하게 얘도 정확하게 막혀 있죠. 그래서 삼형제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제약이 물론 가장 흐름이 약하긴 한데요. 나중에 반등 나올 때 또 강하게 나오죠. 코덱스 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로 좀 더 빠진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합병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수급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13.68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매매 비중 4%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볼게요. 제약 2%대.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죠. 제가 헬스케어 수급을 좀 봤는데요. 이게 24거래일 연속 20거래일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24거래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0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24거래일 연속
헬스케어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무려 한 달 기준으로 84만 주, 85만 주를 순매수했다. 기간 투자 중에서 85만 주가 연기금이 담당했고요. 금융 투자가 43만 주, 사모펀드가 46만 주를 담당을 했어요. 개인 투자, 개인 창구를 통해서 250만 주가 기간으로 홀라당 넘어갔고요. 외국인 쪽으로는 21만 주가 넘어갔다.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을 통해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더불어 셀트리온을 보게 돼도 오늘 쌍끌이고요. 연기금 오늘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다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34만 주. 아직 좀 작아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진짜 추세의 전환은 거래량이 동반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차트예요. 오늘 0.44 하락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매가리가 없죠. 고점 대비 1000포인트 가까이 빠져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쭉 줄었다. 차트의 하락 추세와 같은 흐름이다. 자, 그래서 매가리가 현재 없는 모습이에요. 국내 증시는.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이 첫 번째로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나스닥을 보죠.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그나마 마이너스 35%. 정말 큰 하락폭이에요. 국내 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컸어요. 프로테이주로는. 그러나 반등이 좀 나와 있다. 자, 얘네가 먼저 치고 나갈지 국내 증시도 조금 힘을 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중요한 거는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접 판매 품목을 유럽, 미국으로 늘려갈 계획.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하나증권에서 박재경 연구원은 램시마 SC 등의 꾸준한 성장 요인 등에 의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상반기 대비 호실적이 예상된다. 레키노나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탑라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요하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엔데믹이기 때문에. 박 연구원은 지난해 트룩시마의 가격 하락에 의한 변동대가로 부진했던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헬스케어는 직접 판매 품목을 유럽 트룩시마 허즈마, 미국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바로 베그젤마이저, 그리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로 늘려갈 계획이다. 2019년 유럽 일부 지역에서 램시마 정맥주사를 직판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이자 판매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직접 판매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언급했다. 연내에 미국 직판 관련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 주가는 바닥에 근접했다. 하나금융투자,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 원재료 비중 낮아.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박재경 연구원, 방금 언급드렸던 그분이에요. 11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닥 바이오 시가총액 비중이 급감하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서 미국 나스닥에서도 현금 가치보다 낮은 시가총액에 거래되는 바이오 기업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면서 이제 바닥에 가까운 구간임을 시사한다. 또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이 상저하고 트렌드와 함께 CMO 바이오시밀러 제약 모두 2분기 실적은 전반기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필수 소비재로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로 수요가 튼튼하고 원재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제약바이오 주가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목할 세트로 평가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의 꾸준한 점유율 상승과 램시마이스의 성장으로 컨센서스를 상회 또는 부합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빅스텝, 미국 자이언트 스텝의 코스피 2340선 관망세이다. 자, 한국은행의 빅스텝은 미국 FOMC, 이 부분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관 외국인 매도세의 코스피 하락 전환, 코로나19 재확산의 의료 관련주 강세, 코로나19 재확산인지 또는 저평가에 의한 재확산인지, 경기 방어주에 대한 재확산인지, 나스닥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세트의 일시적인 반등인 또는 제약바이오 세트에 대한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에 의해서 같이 동행해서 반등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옥석을 가리면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증권 셀트리온 목표가 상승시킨다. 올해 영업이익 증가 전망한다. 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 올해에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정맥, 신제품인 베그젤마, 케미컬 의약 부분이 예출 성장을 견인할 것, 생산 수율 개선, 판매 관리비 정상화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률은 35.4%로 1분기 25.8%보다 개선될 것, 올해 4분기에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승인, 내년 7월에는 유플라바 미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침투율을 보인다면 추가 멀티플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시가총액의 확대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호실적 전망. 자, 약평위에서 고덱스가 간질환에 급여를 적용받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7차 약평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고덱스 캡슐이 재평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즉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엔 신청 약가가 높다는 판단이다. 약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비급여로 가든지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간장 질환용제 고덱스 캡슐에 대한 1차 결과와 관련해 이번 평가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 결과가 아니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급여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셀트리온 그룹 전체 매출에서 파이가 크지 않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고요. 준비할 시간도 있고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다케데 제약의 판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추가 케미칼 의약품도 많이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매출 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다. 핵심은.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지켜보면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급여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켜보자고. 데스크 시선, 고덱스의 연명과 위기 10결. 자, 그래서 이번 재평가는 비교 약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급여 삭제 삭감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죠. 중요한 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다. 건강보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재평가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단일제 주성분의 분명한 효과에 따른 보험 등재와 급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제 급여의 삭감 부당성은 제네릭이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를 재평가 대상에 올린 것 등에 대한 불안임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99.9% 완벽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재정 절감 로드맵으로 무장한 판세를 뒤집기란 쉽지가 않다. 부당성을 근거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추천사항은 아니다. 남은 이의 신청 평가 기간, 최선의 방청은 주성분, 단일, 이제 복합제에 방점을 둔 합리적인 자직 약가 인하가 답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자, 어떻게 돼갈지 회사의 그런 대응을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10달러로 만든 롯데 미국 법인, 삼성바이오로스 고객사 뚫어, 신동빈 매직. 자, 내용을 보니까요. 롯데바이오로스가 미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와 손을 잡는 등 광폭의 행보를 보이면서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CDMO 생산기업인 삼바에 대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롯데바이오로스의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쭉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 롯데에 셀트리온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로 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여기에 그룹의 캐시카우를 투자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GDP 파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4개 국가, 4개 대륙이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재정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가가치가 높고 효능이 뛰어난 부작용이 적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성장성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짓는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거듭 언급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서 국내 기업에서 중심을 잡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의해야 될 그런 그 바로 첫 번째 이유겠죠. 의약품 제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금은 미국 브리스톨 바이오스쿨부터 증자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과 또 무관하지 않죠? 셀트리온의 오렌시아 첫 번째 CMO, 그쵸? 첫 번째 CMO 브리스톨 바이오스쿨의 오렌시아를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다. 결코 CDMO 사업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아시아 최초의 동물 세포 배양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고 불모지 송도에다가 송도에다가 한국 최초의 1호 기업 송도 1호 기업이 송도에 바로 문명을 탄생시킨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동행하자고요.